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이 2달 만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얼어붙었죠.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6.27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고요. 현재는 지역별로 굉장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수도권 외곽에 좀 인기가 떨어진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쉽고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6.27 대책 때도 그랬습니다. 한 1, 2주 전에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후에 비슷한 내용으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공부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냐면은 규제 지역 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규제 지역이 서울에 4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 두 번째 강남, 세 번째 송파고요. 네 번째는 용산입니다. 이 네 곳이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규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규제 지역에 뭔가 좀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우선 이 규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규제가 걸려 있냐면 토허제라는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토허제가 뭐의 약자냐면은 바로 토지, 거래, 허가제의 약자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디의 허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거래를 허가해 주겠다. 이런 게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 해서 토허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이 토허제가 현재는 강남 상구 그리고 용산에 걸려 있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파트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적용받는 규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빌라나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아파트 거래는 좀 줄어들고 빌라나 연립의 거래가 조금은 늘어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 곳들은 거래가 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들의 아파트를 이제 규제하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로 매수세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들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당연히 주변 지역도 규제를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이 있는데 이 규제 지역에 걸린 토호제가 기간이 6개월입니다. 토호제를 무한정 거는 게 아니고요. 한번 걸면 그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3월 달 정도에 걸었잖아요. 2025년 9월 30일이 되면은 저 토호제가 종료가 됩니다. 규제 지역이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규제 지역이 풀리면 다시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규제 지역을 다시 묶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대출 규제로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정부가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출 규제를 꺼내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본 정책이니까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누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 3가지 관련 사항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규제 지역의 LTV를 강화한다. 이 LTV는 집을 살 때 그 집값의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기존에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40%로 강화하겠다. 그럼 내 돈이 60%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 지금 규제 지역이죠.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평균 집값이 30억입니다. 국평 기준으로 평균 30억이에요. 이미 대출 규제에 6억이 걸려 있잖아요. 이 6억은 이미 집값의 20%입니다. 이미 LTV 20이라는 거죠.
LTV 50까지 돼 있지만 어차피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LTV 20이 적용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40%까지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크게 이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물론 이제 새롭게 규제 지역을 확장한다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성동, 마포, 동작 뭐 이런 데로 규제 지역을 넓히다 보면은 그쪽 지역에는 저 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을 좀 확장할 수도 있겠다. 저기 효과가 없는데 저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규제 지역을 좀 확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규제합니다. 한도를 낮추는 거죠. 기존에 80%까지 보증을 해줬다면은 그걸 강화해서 70%로 보증 비율을 낮추는 거죠. 보증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금융권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 금액을 낮추게 됩니다. 그럼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전세 대출 금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금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세금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규제는 전세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거거든요. 원래는 규제 비율이 처음에는 90%였습니다. 그런데 80%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전세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70%로 한 번 더 낮추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전세 대출 금액이 10% 이상 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건 전세 시장에 제가 말했던 대로 초기에는 물론 피해자들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금액을 많이 마련 못 해오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미 한 번 낮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세에서 월세로 굉장히 좀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뭐 월세가 거의 한 6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뜻은 뭐냐면 전세금을 마련 못하니까 월세, 여기서 말하는 월세는 반전세입니다. 반전세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갔다.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한데 월세를 살게 되면 반전세죠. 반전세를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출병이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아마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전세 대출을 줄이는 게 맞고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면은 이 전세 대출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킨다. 이것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는 포함 안 될 겁니다. 이걸 포함하게 되면은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도 갱신하는 데 큰 문제를 겪거든요. 지금 새로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전세 대출을 조금 줄여보고 막을 수 있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갱신을 하려는데 DSR에 걸려가지고 전세금이 안 나와요. 그럼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안 하지 않을까.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 집값이 안 잡히면은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꺼낼 필요는 없는 정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나오는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면은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냥 전세를 조금 막는 월세화를 조금 가속화시키는 그런 효과만 좀 나올 것이고 이미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을 저렇게 못 받고 있는데 줄여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규제 지역을 확장하거나 이걸 확장하거나 또는 이제 다주택자의 종부세라 그러죠. 세금을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나오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규제를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집을 못 사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대출을 열어주고 실제 뭐 이제 최근에 집값이 상승한 데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상승한 그런 요인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게 눌러놔야 될 것이냐 막아야 될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손을 봐야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 물론 다주택자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공급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주택자가 너무 무분별한 다주택을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30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집 한 채 사고
남은 돈으로 뭐 또 집 한 채 사서 그걸 월세를 받고 있는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7채, 10채, 30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적당한 다주택, 뭐 3주택, 4주택 뭐 이런 데까지는 괜찮지만 수십 채 이건 문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으로 흘러가는 돈을 최대한 증시로 틀어준다면은 조금 더 건전한 돈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 나오게 될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짧게 훑어봤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